네, 저희 오늘 원데이 특강에서는 컴플렉스 넘버 파트 볼 거거든요. 문제는 제가 조금 30분 동안 할 분량보다는 훨씬 많이 넣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못 풀 건데, 제가 끝나고 답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니까, 컴플렉스 넘버 이미 다 학교에서 하신 분들은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안 한 학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컴플렉스 넘버는 좀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이제 완전 마지막에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한 학생들은, 네, 요거 좀 자료 가지고 계셨다가, 아, 요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요렇게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가 뭐 이런 개념이고, 뭐 요 정도만 오늘은 확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 저희 보시면은, 이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는 게, 일단 요거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네거티브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가 나오게 하는 숫자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얘를 이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i고요. imaginary number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i라고 보통 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이 숫자고요. 저희가 이제 넘버 시스템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i는 아예 리얼 넘버랑은 이제 구분되게 나오겠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게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제 컴플렉스 넘버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거냐면 리얼 넘버하고 이 이매지너리 넘버라고 하는 것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컴플렉스 넘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리얼 넘버하고 이매지너리 넘버의 합으로 보통 보여주고요. 이 A랑 B는 리얼 넘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 여기가 이제 리얼 파트,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적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숫자들을 말해요. 근데 이제 넘버 시스템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넘버 시스템에서 보시면 내추럴 넘버가 있죠. 내추럴 넘버가 보통 이제 인티저 안에 들어있고요. 이제 인티저가 레셔널 넘버 안에 포함이 되고, 레셔널 넘버가 리얼 넘버 안에 포함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리얼 넘버랑 컴플렉스 넘버가 있을 때 학생들이 이 컴플렉스 넘버랑 리얼 넘버를 조금 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리얼 넘버는 컴플렉스 넘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자, 왜냐면 제가 컴플렉스 넘버 방금 전에 저렇게 적어드렸죠. A 플러스 BI 이런 식으로 적어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 이매지너리 파트 부분 있죠. BI 부분에 이 B가 0인 케이스가 리얼 넘버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B가 0인 케이스가 리얼 넘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컴플렉스 넘버가 가장 상위. 그래서 이 모든 숫자들을 다 아우르는 그 넘버 시스템에서는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지금 보통 처음에 지금 등장하는 개념인데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 컴플렉스 넘버 파트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요 컨주게이트랑 관련돼서 어 컨주게이트이 뭐냐면 이 짝꿍 같은 건데 예를 들어 지금 Z가 지금 여기는 X 플러스 YI로 썼네요. X 플러스 YI라고 하면은 저 이매지너리 파트 부분만 다르게 나오는 부호가 다르게 나오는 애를 하고요. 여기 좀 이 별표를 써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 컨주게이트 이게 한국말로 켤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짝꿍 같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저희가 폴리노미얼의 솔루션을 구해보시면은 얘네들이 팩토라이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곱이나 세제곱 이상 되는 애들을 팩토라이징을 해보시면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뭐 쿼드라틱으로 되어 있는 팩터들이 먼저 나오고 그 쿼드라틱에서 이제 리니어 팩터들을 구해가지고 솔루션을 구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생각해 보시면 쿼드라틱은 항상 솔루션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쵸? 근데 쿼드라틱에서 그 쿼드라틱 포뮬러를 좀 잘 살펴보시면은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솔루션 구할 때. 요거죠, 요거. 그러면은 이 컴플렉스 솔루션이 나오는 케이스들은 왜 그러냐면 루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루트 안쪽이 네거티브가 돼버리니까 루트 안에 네거티브가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럼 얘는
이매지너리가 된다 해가지고 이 안쪽이 네거티브가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보세요. 그럼 루트 안에 네거티브가 되는데 루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매지너리 파트가 만들어지는 여기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무조건 폴리노미얼이라면은 같이 나온다. 요성질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요거랑 이제 서맨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폴리노미얼에서 사용하는 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겹쳐가지고 나오는 문제 유형이 뒤에 보면 조금 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컨주게이트의 이 프로퍼티들이나 이 이미지너리 넘버들의 이제 곱 오퍼레이션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내용들인데 당연히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에다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너리 넘버를 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리얼 넘버끼리 더해지고 이미지너리 넘버끼리 더해지는데 곱셈은 좀 다른 게 곱셈은 리얼 넘버에다가 그러면 이미지너리 넘버 곱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곱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지너리 넘버가 있는데 거기다 뭐 숫자 2를 곱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넘버의 스케일을 늘려주는 느낌인 거죠. 더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곱셈은 가능합니다. 리얼 넘버랑 이미지너리 넘버의 곱셈은 가능하지만 덧셈은 불가능. 그래서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덧셈 뺄셈은 이미지너리 넘버끼리 리얼 넘버끼리만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곱셈 같은 경우에는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하는 이 곱셈을 전부 다 해서 정리를 하시는 건데 어차피 저희가 이 컴플렉스 넘버를 문제를 푸실 때 무조건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나는 최종 답을 무조건 리얼 파트 따로, 이매지너리 파트 따로 정리해서 적겠다. 요걸 이제 습관을 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리얼 파트가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곱셈을 계산하실 일이 있다면 리얼 파트끼리 먼저 곱하면 리얼 넘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매지너리 넘버끼리 곱해도 리얼 넘버가 됩니다. 왜냐면 i가 제곱이 되면 리얼 넘버가 되기 때문에, 그쵸?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i가 두 개 곱해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는 리얼 넘버끼리 먼저, 이미지너리 넘버끼리 먼저 해가지고 요걸 1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뭐 안쪽 바깥쪽에 있는 애들 계산해서 이미지너리 파트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게끔. 그래서 요렇게 하고선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요 모양이 나오게끔 계산을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디비전의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컴플렉스 넘버는 무조건 리얼 파트 따로, 이미지너리 파트 따로 이렇게 쓰셔야지 최종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뭔가 비교를 하거나 할 때. 그런 이제 계산들이 필요해지는데 자, 그런 계산에서 불가능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미지너리 파트랑 리얼 파트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디노미네이터에 컨주게이트를 곱해서 디노미네이터에 컨주게이트를 곱하는데요. 자, 여러분 컨주게이트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i라고 하는 z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에 컨주게이트 있잖아요. 얘네 둘은 더해도 리얼 넘버가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가 사라질 테니까 곱해도 리얼 넘버가 됩니다. 자, 곱하는 거 상상해 보시면 저희가 지금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얘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i가 제곱이 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요걸 제곱하면은 리얼 파트 제곱이랑 이미지너리 파트 제곱을 더한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바뀌냐면은 디노미네이터가 리얼 넘버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로. 이렇게. 리얼 파트 하나, 이미지너리 파트 하나.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분리를 다 하셔야지. 자, 밑에 보이시죠? 이 퀄리티로 비교를 하거든요. 컴플렉스 넘버 거의 마지막 최종 답을 구할 때 오른쪽에 그러니까 right hand side랑 left hand side에 있는 컴플렉스 넘버 두 개를 리얼 파트끼리 같다, 이미지너리 파트끼리 같다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서 보통 답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제가 그 뒤에 추가적으로 써놓은 sum and product는 자, 요 theorem은 폴리노미얼에서 나오는 건데, 보통은
지금 방금 말했던 그 컨주게이트 성질, 그 다음에 요 서맨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이 거의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뭐 점수는 높지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점수를 좀 받아가기에 좀 좋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이죠. 폴리노미얼 하나 나와요. 폴리노미얼 나왔죠? 지금 4제곱짜리 폴리노미얼이 나오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디그리가 4거든요. 제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솔루션이 4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4개의 솔루션이라는 의미는 컴플렉스 솔루션을 포함하는 솔루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그 4개 중에 만약에 하나를 이렇게 줘요. 하나를 뭘 주냐면 지금 컴플렉스 솔루션이 있어 하나가 이렇게 주면 우리는 무조건 다른 하나가 있다. 어떤 거? 컨주게이트이 있다는 거를 알고 일단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요 서맨 프로덕트로 되어 있는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 루트들이 지금 그러면 루트가 지금 4개를 다 아는 상태거든요. 이 루트들끼리 다 더했을 때 a분의 1분의 p,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p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푸는 유형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유형은 거의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여기까지만 한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 컴플렉스 뭐 이렇게 다이아그램 그리고 이런 건 안 한 학교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다 한 학교도 있을 거고, 아예 전체적으로 다 완전 나중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컴플렉스 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얘네가 컴플렉스 넘버가 있어요. 딱 생겼는데, 컴플렉스 넘버를,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프 같은 거에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다이아그램에.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어쨌든 얘는 리얼 파트가 있고, X라고 하는 리얼 파트가 있고, 이매지너리가 있거든요? 얘를 어떻게 나타내요? 얘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좌표평면 저희가 쓰는 XY 플레인을 못 나타내니까, 근데 나타내고 싶은 거야. 수학자들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y-axis를 이미지너리로 할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게 요거예요. 요거. 컴플렉스 플레인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를 그 다이아그램에 나타낼 수 있게끔. 그래서 x-axis를 리얼 파트로 놓고요. y-axis를 이미지너리 파트로 놓고 이제 만들어 놓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 플러스 루트 3 i다 이러면 이거를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좌표평면에다가 그리는 것처럼 1, 루트 3 그리는 것처럼 그립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이렇게 두고요. 여기 여기 Z를 표기해서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요. 그려놓고 이거 이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좋아했는데 이거를 또 다른 폼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얘네가. 이걸 보니까, 여기 나타내고 보니까, 요점이, 이 원점에서의 거리하고, 그 유니서클을 때 쓴 요 앵글 아시죠? 앵글로 뭔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어차피 뭐냐면, right angle triangle이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기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x라고 했으면 여기 길이가 무조건 r 코사인 θ가 된다는 걸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r 사인 θ가 된다는 걸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z가 방금 z 보이시죠? z가 x 플러스 yi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거를 리얼 파트 여기 부분 길이를 보니까 얘가 그 r 코사인 θ랑 같은데? 가 되고요. y를 보니까 제가 r sin θ랑 같은데 여기 지금 i가 곱해져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를 얘네가 이제 알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r 값이 지금 뭐냐면 그 제가 z를 점을 찍었을 때
오리진에서 거기까지 디스턴스예요, 거리. 그러면 R하고, 그 다음에 이 시타 두 개로 이 Z가 표현이 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R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저희 폴라폼이라고 불러요. 뭐 나중에는 이걸 더 줄여가지고, 이 CIS라고도 쓰긴 하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걸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나 모듈러스 아규먼트 폼이라고 부르거나 요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자, 요걸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거 이제 어디 갔지? 네. 이거 지금 문제 뒤에 조금 볼게요. 뒤에 조금 넘기시면은 문제들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번 문제 보시면 이거 나오죠. Z가 뭘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이걸 저희 칼테시안 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X 플러스 Y, I 모양으로 주는 애들. 요런 폼으로 먼저 준 다음에, 이거를 모듈러스 아규먼트 폼, 방금 말한 그 폴라 폼이에요. 폴라 폼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들 대부분 페이퍼 1입니다. 네, 페이퍼 1인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페이퍼 1이라고 하면 일단 삼각형 문제가 나왔어. 근데 페이퍼 1이다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앵글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한정적인 앵글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앵글들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서 그러면 자 30도나 45도나 60도밖에 못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야 되냐면은 앵글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X하고 Y 저희가 이 코오디네이트로 주는 여기 요 부분 얘네들이 30, 45, 60이 나올 수밖에 없는 비율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1대 루트 3이라든지 지금처럼 아니면 1대1 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나타내실 때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금방 나타낼 수 있어요. 이제 1번 Z1 한 번만 해보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그렸었죠. 여기가 1이고 루트 3 좀 길죠? 루트 3이거든요. 여기에다가 Z를 이렇게 그려요. 그럼 저희 요 삼각형 이 라이트 앵글 트라이앵글의 비율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1대 루트 3대 2의 비율. 그쵸. 이렇게 이 비율을 가진 삼각형이 가지는 앵글이 몇 도예요? 30도랑 60도. 여기가 좀 더 두꺼운 데니까 여기가 60도겠죠?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아까 전에 Z를 나타낼 때 뭘 봤냐면 Z가 여기 있으면 오리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이었어요. 그 다음에 앵글이 θ였거든요. 그럼 얘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된 거냐면은 지금 R이 R이 2인 거. 그 다음에 CIS라고 제가 아까 줄여 쓰긴 했었는데 앵글이 지금 3분의 파이 60도인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렇게 나타내는 게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먼저 나타내고 나면 그 뒤에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 그 뒤에 얘네들끼리 곱하고 나누고 이런 계산들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엄청 규칙성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규칙성을 따라서 우리가 푸는 문제 유형들이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페이퍼 3까지 얘네들 연결성을 가지면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 하나랑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한 개만 고쳤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고쳐볼 수 있는데 요 중간에 가시면 얘네를 이런 폼을 바꿔놓고서는 오퍼레이션을 해요. 곱셈, 나눗셈을 합니다. 곱셈, 나눗셈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증명 쭉 되어 있지만 두 개를 곱했을 때, 두 개의 폴라 폼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자 일단 Z1을 얘가 뭐라고 써줬냐면 Z1은 R1이라고 하는 원점에서 거리, 모듈러스라고 부르는 거리가 있고, 앵글, 보셨죠, 아까? 그러니까 Z1을 내가 다이아그램에다 나타냈을 때 원점에서 거리, 그 다음에 앵글, 요렇게로 표현이 가능한 애가 있다, Z1. 그 다음에 Z2라고 하는 애를 나는 원점에서 거리가 R2고, 그 다음에 앵글을 쟀을 때 요렇게 되는 Z2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을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얘네가 그냥 X1 플러스 Y1 I라고 나와 있고 X2 플러스 Y2 I라고 나타내 있으면 그냥 곱하면 되긴 해요.
곱하면 되긴 하는데 나중에 잘 생각해 보시면 얘네를 가지고 뭐 앵글을 구하거나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곱하고 나면 앵글이 잘 안 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앵글이 있는 상태의 폼인 폴라 폼으로 만들어서 곱하거든요. 얘네들을 곱하고 나면 여기 증명에 의해서 컴파운드 앵글 포뮬러를 써서 증명하거든요. 이 증명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선적으로 모듈러스끼리는 곱해집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R1하고 R2는 그냥 곱해져요. 그런데 컴파운드 앵글 포뮬러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앵글들끼리가 이렇게 더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더해진 결과. 자, 그러면 나눗셈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눗셈은 똑같이 되긴 하는데 모듈러스끼리는 나눠지는 효과. 그 다음에 아규먼트, 각도끼리는 빼지는 효과가 나거든요. 이 성질을 또 사용해가지고 자 볼까요? 뒤에 약간 문제. 요걸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Z2를 제가 아직 안 나타냈는데 Z2 한번 나타내 보면은 Z2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여기 Z2예요. 자, 이것도 1대1이에요. 지금 1대1이면 여기 각도가 몇이어야 되냐면 45도여야 되죠? 이거 4분의 파이죠, 무조건. 자, 여기 길이 1대1이면 비율 아셔야 되는데 여기 루트 2가 됩니다. 피타고라스 사용하셔서 구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요 삼각형들의 비율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긴 해요. 30도, 60도가 들어가는 right angle triangle의 사이드의 길이 비율. 그다음에 45도가 들어있는 사이드의 길이 비율.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45도짜리 그렸으니까 저기 모듈러스가 루트 2, 그다음에 아규먼트가 4분의 파이다. 그래서 Z2는 얘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얘 나누래요. 자, 나누는 거, 잘, 이제 생각해 볼게요. 방금 전에 나누는 거 얘기했었죠? W는 Z1 나누기 Z2야 라고 했는데, Z1이 방금 뭐라고 했냐면, 2 코사인 요거라고 했고요. W는 이거 나누기 요거라고 했죠. 이렇게.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냐면, 앞에 있는 얘네끼리는 나누는 게 맞고, 2 나누기 루트 2는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안쪽에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앵글 길이는 뺄 거야 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W가 뭐가 되냐면 W는 루트 2. 그다음에 3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는 1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고 저희가 곱셈을 방금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 곱셈한 거 기억해 보세요. 곱셈이 지금 내가 만약에 서로 다른 애들을 이렇게 곱한다고 하면 얘네들의 모듈러스끼리 곱하고 아규먼트끼리는 더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같은 거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자, 같은 거면 어떻겠어요? 똑같은 거가 곱해질 거고 아규먼트도 똑같은 게 더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게 곱해지고 똑같은 게 더해지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모듈러스 원점에서 거리라고 하는 얘는 제곱이 되고 안쪽에 있는 애는 두 배가 되겠네? 그쵸? 자, 이게 지금 Z1을 만약에 제곱하면 요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면, 자, 세제곱은 제곱한 거에다가 얘를 한 번 더 곱하는 건데, 그럼 지금 제곱이 되어 있는 게 요거에다가 얘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잖아요. 방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네들끼리는 곱해지고,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제곱이 되죠? 얘네들끼리 더해진다 했는데, 더하니까 3배가 됐죠? 자, 이거를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면 얘를 n번 제곱하면은
앞에 있는 이 거리, 원점에서 거리가 n제곱이 되고, 아규먼트라고 하는 애는 n이 곱해지는 모양이 나오겠는데? 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드모아브르 티어럼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럼 나는 w를 구했으니, w의 n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n제곱을 하라고 했거든요. 자, 이걸 n제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루트 2라고 하는 애가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12분의 파이였거든요. 12분의 파이가 곱하기 n.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은, 얘 리얼 넘버가 됐으면 좋겠대요. 저희 아까 전에 컴플렉스 플레인 잘 생각해 보세요. 컴플렉스 플레인이 아까 제가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렸냐면은, 여기 리얼 파트, 여기 이미지너리 파트고요. 제가 그리고 처음에 컴플렉스 넘버 그 넘버 시스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리얼 넘버는 컴플렉스 넘버들 중에서 이미지너리 파트가 0인 애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4라고 하는 리얼 넘버를 컴플렉스 넘버로 표현한다고 하면 사실 얘는 4 플러스 0i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거를 지금 컴플렉스 플레인에 나타냈을 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4,0에 점이 찍혀야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겠죠, 여기. 응. 여기 이제 여기는 저희가 앵글을 뭐라고 하냐면 앵글을 0이라고 하죠. 그쵸? 반대쪽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6. 여기도 여기는 앵글이 뭐예요? 앵글이 파이 180도. 그러면 리얼 넘버가 되려면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리얼 넘버가 되려면 x-액시스 위에 점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앵글이 0이거나 파이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겠다는 걸 알아야 되죠. 당연히 2파이여도 되고 3파이여도 되고 이렇습니다. 파이의 그 멀티플들이 되면 이거 리얼 넘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듈러스라고 하는 원점에서 거리랑 상관없죠. 얘가 리얼 넘버가 되는 거는 각도랑 상관이 있습니다. 아규먼트랑.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n제곱이 됐더라도 얘랑은 상관없어요. 리얼 넘버가 됐다는 거는 얘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얘만. 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파이의 멀티플이 돼서 x-axis 위에 딱 올라가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만드는 n을 구할 건데 여기서 말하기는 smallest positive integer value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n이 최소 분모에 있는 12를 없애줘야지 파이의 멀티플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최소 12의 배수들이 돼야 되고 우리는 smallest positive value 찾으라고 했으니까 n이 12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결정해줘야 되는 이런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해본 것들이 뭐냐면 오퍼레이션이거든요. 곱하고 나누고 n제곱해서 그 n제곱된 값이 뭐 리얼 넘버가 되게 하는 n을 구해라. 뭐 아니면 purely imaginary가 되게 하는 n을 구해라라고 하는 요 유형까지 봤는데 요 유형은 잘 나옵니다. 특히 B. 뒤에 보시면 다른 문제들 푸실 때도 보시면 앞에 요거는 어차피 하게 돼 있고요. 대부분 이거를 손으로 직접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계산기를 쓰지 않고 풀 수 있게끔 범위가 어떤 애들이 나온다? 길이 비율이 얘네들이 나옵니다. 요 비율.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각도가 30도, 60도, 45도들을 사용하면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비율 외워두세요. 여러분 이거 그 right angle triangle 30도랑 60도 들어있는 그 삼각형이랑 45도 들어있는 삼각형의 사이드 길이의 비율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바로바로 보이셔야 되는 게 맞고, 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외에도 사실 뒤에 문제 유형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얘네들이 하는 것들이 다이아그램 그리고 뭐 곱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아규먼트,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고, 마찬가지로 자, 이거 보이시죠? 리얼 넘버가 0일 때라는 거는 퓨어리 이미지너리가 되면 어떻게 돼? 이건데, 마찬가지로 퓨어 이미지너리가 되는 거는 y-axis에 있는 걸 이번에는 구하는 거거든요. 아까랑은 반대로. 그래서 요런 유형으로 해가지고 전개되는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뒤에 가시면 오늘 방금 전에 했던 n제곱 하는 거 있었죠? 드모아브르 티어럼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루트들을 구한다거나 하는 유형까지 좀 넘어가게 되고요. 방금 전에 그렸던 컴플렉스 플레인
컴플렉스 플레인과 그 루트들 사이에는 규칙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성이 있는 문제들을 최근에 아이비가 좋아하기 시작해서 많이 내요. 그리고 페이퍼 3도 규칙성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컴플렉스 넘버가 좀 자주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런 규칙성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잘 인지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최근 아이비가 좋아하는 게 약간 지오메트릭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뭐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스트레치, 로테이션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프나 이런 지오메트릭한 계열의 애들이 지금 컴플렉스 넘버 아니면은 벡터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최근에 비중도 늘어나고 문제도 조금 더 복잡하게 내려고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지오메트리컬한 걸 물어봤을 때 훨씬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 보실 때 계속 다이아그램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트리그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계속 그래프 문제들도 좀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지금 나중에 뭐 미분 적분 가시면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러면 펑션 계열에서도 트랜스포메이션을 물어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물어보고 인버스 펑션이랑 원래 펑션 사이에 그 시메트릭한 성질 이런 걸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거. 그래서 지오메트리컬한 그런 어떤 개념들, 컨셉이 나오는 것들은 저희 공부를 좀 빠삭하게 해두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그런 걸 진짜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형 중에 하나여서 오늘 좀 컴플렉스 넘버 위주로 좀 봤었고 이미 한 번 배우신 분들은 얘가 제가 유형별로 지금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요런 유형들이 나오는구나 좀 체크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페이퍼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컴플렉스 넘버 그 시험 보시기 전에 요런 유형들로 구분해서 좀 공부하면 되겠구나 해서 구분하는 용도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끝나자마자 답지 보내드릴 테니까 네, 답지까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